우리 벼라님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막 현관문을 박박박박 긁는다고 발에 피가 나고 할 것 같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토미가 천둥이 치면 그런다고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약을 먹이면서부터 많이 변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약을 끊은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요. 근데 괜찮습니다. 약을 안 먹여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분리불안이 뭡니까? 분리불안. 강아지 분리불안의 뜻이 뭘까요? 말 그대로 분리가 되었을 때 불안한 거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호자와 분리가 되었을 때, 즉 보호자가 집을 비웠을 때 불안해가지고 나오는 이상행동. 그러면 그 분리불안일 때 나오는 증상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짖음이죠. 짖음. 하울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것저것 물어 뜯는 행동들, 물건을 소파를 물어 뜯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자기 몸을 막 물어 뜯기도 하고 특정 부위를 계속 핥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배변 배뇨 문제가 있기도 하죠. 배변 배뇨를 잘 못 가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분리불안이라는 거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불안증이 있는 아이입니다. 불안증이 있는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우리 아이는 분리불안만 있어요. 혼자 집에 있을 때만 막 짖고 그렇지, 그 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불안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한 우울증이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불안장애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불안장애 중에서 분리가 됐을 때 불안한, 이게 하위 개념이라고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벼라님 보세요. 벼라님 말씀하시죠. 애견 카페나 애견 운동장 가도 다른 강아지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불안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여러 분야에서 그 증상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그 캐치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토미를 예로 항상 들었었지만, 지난 영상에도 들었지만, 아토미도 사회성이 별로 없어요. 산책하다가 오히려 다른 강아지 보면은 무서워가지고 막 숨기도 하고 그런 적들도 많고요. 천둥 치면은 제가 말했죠. 막 박박박박 긁고, 차만 타면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조금씩 있거든요. 불안하다는 거는 사실 약간 우울하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제가 병원에서 보호자분들하고 이런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가 이 아이 좀 우울 증세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우울증이라는 말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사실 되게 격하게 반응을 하세요.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우리 애가 되게 슬프고 뭔가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얼마나 밝은데요. 우리 산책 가면 얼마나 신나게 뛰노는데요. 낯선 사람 봐도 얼마나 막 꼬리치면서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애가 무슨 우울증이에요 하는데, 그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 이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선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한 가지를 더한다면은 아주 어릴 적에 어미의 품속에 있을 때, 어미의 젖을 빨 때 어미에게서 너무 빨리 젖을 띠게끔 만들어져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애정을 받으면서 느껴야 될 것들을 최초 사회화가 안 되는 걸 말해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사회화가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등등등이 있지만, 일단 벼라님의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약물 치료를 시도는 해보실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가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많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약물 치료만 하고 그냥 냅두라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를 좀 시도를 하면서 다른 방법들,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리불안이든 우울 증세든 이런 게 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을 해도 호전 효과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의사여서 드리는 말이 아니고, 제가 무슨 약장수도 아니고 약팔이도 아니고요. 약물을 같이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들이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약은 효과가 생긴 다음에는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약물의 용량을 조금씩 줄이면서 나중에 약을 끊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물은 심장병 약처럼 가격이 꽤 나갈까요? 약은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약들은 항우울제나 아니면 신경안정제 정도를 많이 처방을 하는데, 조금 고가의 약물들도 있고 일반적인 약물들도 있어서 병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요, 벼라님,
강아지들 좀 우울감이 있어서 분리불안 나오고 불안장애 나오는 아이들 보면 사람보다 치료가 더 잘 돼요. 약물이 병행됐을 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우울감을 느끼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 그 신경 화학 전달 물질들, 우리가 뭐 대부분 뭐 세로토닌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세로토닌 분비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과 생각과 이런 것들도 되게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우울감이라든가 뭐 슬픈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의외로 확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했을 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물 자체가 또 아이들한테 부작용을 주는 것들은 아니니까 한번 진지하게 다니는 병원에서 선생님하고 좀 상담해 보시고 이렇게 시도해 보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약을 먹이는 걸 추천을 드리냐면, 우리 보호자님들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애들은 말을 못하니까 어디가 아파도 어디가 힘들어도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근데 아이들이 불안하다든가 우울하다든가 이거는 사실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일 수 있거든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애한테 뭐 어떻게 했지? 뭐 신경정신과 약을 먹여? 신경정신과 약을 먹이더라도 아이들이 훨씬 더 삶이 행복해지고 훨씬 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다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거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초코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둥이 양이들이 우울증 약이라니 마음 아파요. 아직도 이제 우리 사람에서도 그런 개념들이 좀 있죠. 혹시 뭐 주변에 나 사실 우울증 약 먹어 이렇게 커밍아웃 하시는 분들 있나요? 거의 안 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문화. 약간 신경정신과 쪽에 뭔가 치료를 받고 있거나 처방을 받고 있으면 이걸 상당히 터부시하고 불편해하고 불쌍해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강아지,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감이 있는데 우울증 약을 먹지 않고 약간의 우울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보다 우울증 약을 먹어가지고 그 우울감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게 100배는 더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모든 아이들 다 우울증 약 먹이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 짖는다고 해서 무조건 약 먹이고 그런 게 아니고, 뭐 핵핵 몇 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약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울증이나 아니면 불안증이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진단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 진단은 당연히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수의사에게 꼭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모름직한 것들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분리불안이 있든 우울증이 있든 뭐 불안장애가 있든 다 공통되는 얘기인데요. 그런 아이들이 단순히 선천적으로 어떤 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화가 안 됐거나 이런 등등의 문제만으로 그런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있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어딘가에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 좀 안 좋은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면 분리불안이 온다, 요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서로 매치업이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 심장이 선천적으로 좀 약하거나 안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아이들이 예민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본인이 막 기분이 좋아서 막 흥분하고 놀다가 순간순간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예민해지고 공포가 생기고 두려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예민한 성격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피부염 중에서도 이제 막 만성 아토피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 툭 하면 막 발 핥고 막 몸 긁고 귀 긁고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도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국은 몸의 어딘가가 되게 규칙적으로 뭔가 안 좋거나 불편하면 아이들이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이상행동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얘는 뭐 신경정신과 문제구나, 얘는 우울증이구나, 우울하구나, 우울증 약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혹시 어디 몸에 어딘가가 불편해서 그런 건 없는지를 꼭 체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건강검진을 만약에 안 받아본 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